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정님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 주가 정말 따뜻하게 흘러갔네요. 우리 은정 MC는 용기 100배 덕분에 항상 힐링을 하고 있잖아요. 필링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오신 분은 누구시죠? 오늘 오신 분은 사진작가 분이라고 하시던데 김성환 작가님. 김성환. 네, 김성환 작가님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시죠? 네, 사진 작가님이니까 사진을 정말 잘 찍지 않을까요? 마음을 담아서 아. 용기를 찍어내는 우리 김성환 작가님의 멋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진쟁이 김성환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뜬금없이 사진 작가가 되고 또 사진 기자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날 뜬금없이 다시 잡지사에 글 쓰는 에디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모 항공사 기내지의 편집장으로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바로 어제 또 뜬금없이 켄트님을 만나게 되고 뜬금없이 또 이 자리에 쓰게 됐네요. 제가 어제 사실은 켄트님한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느닷없지 않나. 갑자기 뭐 이런 강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느껴져서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켄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느닷없지 않냐. 인생이 뜬금이 없는 거다. 그러고 보니 제 지나온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뜬금이 없었어요. 계획했던 대로 지나갔던 일이 별로 없었고요.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들하고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뭐 크게 제가 뭔가를 이뤄내고 이뤘던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작가다 보니 일단 빛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늘 있는 거거든요. 빛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눈에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 빛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은 몇 명 없겠죠? 저 같은 사진작가라든가 아니면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빛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없으면 저희는 암흑 속에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진을 찍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빛은 일용할 양식 같은 거죠. 빛이 없으면 저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그 빛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과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합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다 배우신 내용대로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그 가시광선을 통해서 저희는 세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움을 봅니다. 또 온갖 추한 것도 보고요. 그런데 볼 수 없는 빛은 대체 뭔가요? 그리고 볼 수 없는 빛과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볼 수 있는 빛은 대략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잠깐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빛의 영역도 거의 이 정도가 아니죠. 훨씬 넓습니다. 굉장히 많은 빛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예요. 이걸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뉴턴이 처음에 발견했다 그러죠. 이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뭐 서양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 그래서 7가지 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뉴턴이 뭐 음악 때문에 음악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7가지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5색 무지개라고 하죠. 그 스펙트럼 영역. 여기까지입니다. 겨우 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진리라고 믿죠.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내가 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색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빛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이고 눈 속에 있는 세포를 통해서 그 세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뇌로 들어가서 대뇌에 있는 시각피실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눈은 빛을 감지하는 센서에 불과하는 거예요. 장파장에서부터 단파장까지 센서에 불과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눈에는 맹점이라는 게 또 있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요즘 맹점 실험을 하더라고요.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신경다발이 안구 뒤에서 우리 망막의 구멍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시커먼 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망막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상이 맺혀야 되는 스크린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TV 브라운관의 화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안 보이겠죠? 블랙스팟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 블랙스팟이 보이나요? 맹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믿어요. 그게 진리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진리이고 진실일까요? 여러분들이 눈 속에 있는 맹점 때문에 눈앞에서 분명히 검은색 점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건 우리 뇌가 마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토샵이 뽀샵질을 하듯 옆에 있는 셀을 떠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항상 눈에 블랙스팟이 보이면 너무 불편하죠? 그런 병이 있어요. 제가 눈을 다쳐서 안과에 갔더니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망막에 구멍이 막 뚫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불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뇌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맹점 실험을 하면 어느 일정 순간 가다 보면 한쪽에 있는 이미지가 사라져버리죠. 안 보입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 그 부분이 안 보여요. 항상 덮여있죠. 다른 걸로. 세상은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의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내 기준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상황을 판단하고 또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고 조금만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장남인데 장남이 느닷없이 사진을 하겠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큰일 났다. 저 녀석이 지금 꼭 한량 같은 짓만 하려고 그런다. 아, 사진을 지금 한량인가?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형,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괜찮겠어? 그때 이미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었고요. 늦은 나이에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죠?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남들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을 겪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걸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걱정 다 뿌리치고
혼자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날 이해해 주지 못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사진을 시작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죠.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했더니 저한테 사진을 가르쳐 주신 분 중에 저한테 스승이 되시는 분이죠. 제 사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만하란 얘기죠. 근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사진을 하겠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이가 있었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는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합니다. 비전공자였죠. 사진에서는. 그리고 늦깎이였죠. 핸디캡이 없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감각도 없다 그러죠. 같이 사진을 하던 같은 스튜디오에 있던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와요.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지? 왜 쟤는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어내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안 될까? 정말 감각이 없나 보다. 그때부터 서점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서점에 가서 5만 가지 책을 다 삽니다. 그리고 정말 수백 권이 넘는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튜토리얼이나 뭐 5만 가지 강의가 있다면 다 들어요. 오직했으면 제가 집에서 이제 일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번 못 타봤던 제가 굉장히 우스운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집사람이 맨날 놀려요. 과 CC였는데 학교 CC였죠. 집사람이 항상 장학금 한번 못 타본 사람이 무슨 뭐 공부를 한다고 저러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이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지금은 그럽니다. 제가 공부한다는 말을 들으면 죽여버리고 싶대요. 진짜로. 오죽했으면. 집에 쉬는 날 잠깐 와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고 집사람하고도 같이 뭐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오면 앉아가지고 내내 컴퓨터 붙잡고 있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웠겠죠. 정말 저 같아도 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드린 말씀대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다른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서로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이해가 됩니다. 많이 싸웠죠. 집사람하고도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른 만큼 그 안에서 제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가 생기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또 느닷없이 어떤 기회가 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기회가 찾아오고 또 거기서 제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되죠. 2010년도 같아요. 제가 한참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그때는 뭐 어떤 일종의 스포츠 전문 기자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 호텔 예약 사이트에 계신 전무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싱가포르 한번 갔다 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싱가포르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 예약 사이트에서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한참 여행이 붐을 이룰 이제 그럴 당시라 어떤 럭셔리 에어텔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상품을 출시하는데 거기에 가서 싱가포르에 대한 어떤 호텔과 관광지와 뭐 이런 것들을 혼자 네가 정말 여행하듯 여행을 하면서 원고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재밌는 일이죠. 우연찮은 기회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싱가포르를 아무런 정보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갑니다. 혼자서. 진짜 호텔 숙박권, 호텔 바우처하고 항공권 딸랑 들고 그리고 가서 며칠 동안 싱가포르 가이드북 하나 들고 다 돌아다녔어요. 아침에 나가면 정말 땀범벅이 돼서 카메라 장비를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싱가포르이 그렇게 더울 줄 몰랐죠. 우리나라 같을 줄 알았어요. 40도가 되는 그런 무더운 날씨에 그걸 들고 돌아다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 갔더니 지하철도 낯설죠.
남들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 이 정도면 뭐 갈 수 있을 거야. 하루는 시청을 갔다가 시청에서 제가 묵은 호텔까지 다시 돌아서 걸어온 적도 있어요.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 어리버리 하다 보니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싱가포르이 굉장히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여행 잡지 에디터가 됩니다. 글은 학교 다닐 때 국문학과를 전공했다는 거, 그때 뭐 지겹도록 글을 좀 써봤겠죠. 그 이후에는 글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사진을 찍다가 이젠 글을 쓰게 됐죠. 그러면서 여행 잡지에서 정말 남들은 부러워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고요. 또 해외 여러 군데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처럼 여행 다니면서 어쨌든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원고를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어쨌든 어느새 제가 어떤 항공사 기내지에 편집장이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너는 감각도 없고 사진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 편집장이 돼서 책을 만들고 있네요. 제가 바라보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사연이 있고 또 굴곡이 없는 삶이 없죠. 굴곡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주지도 않고요. 이야기가 없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오히려 더 억지스러워지고요. 그런 삶이 연속되다 보니 내가 지치고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꼭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죠?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현실을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제가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능선이 있고 산이 있죠. 산이 나타나면 다들 힘들어요. 지리산을 종주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지리산은 중간에 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산장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앞만 보고 걸어가던 지리산은 정말 힘들기만 하는 산이었는데 잠깐 쉬면서 뒤를 돌아보는 지리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제가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걸어가는 앞은 미래는 힘들어요. 앞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뒤 예전 일을 과거를 돌아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지금이 힘든 거죠. 그리고 내 앞이 보이지 않으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산을 넘어가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늘 산을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엔 더 큰 산이 나옵니다. 더 큰 능선이 나와요.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은 반드시 넘어야 돼요. 하지만 어떤 산을 넘을 건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어떤 문을 통과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많아요. 그 사진작가들이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모든 사진작가가 다른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보던 것, 늘 생각하는 것,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하나인가요?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큐비즘,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스크립트를 준비해왔어요. 근데 너무 느닷없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스크립트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하고 싶은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 잠깐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달리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